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로 문 열어보도록 하죠.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모처럼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린 VR, AR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여러 개의 종목 중 안에서 이렌텍이 눈에 띄는데 이렌텍뿐만 아니라 VR, AR 테마주들이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었거든요. 네. 정부 규제가 사라진다라는 것 때문인데 점수는 100점 만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 실적만 가지고도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좀 약한 모습이더다 보니까 네. 아침만 기분 좋고 맞아요. 좀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고점 대비 내려왔습니다. 이렌텍이. 이 종목에 대해서 70점 주시면서 기존 실적만으로도 그래도 이 점수를 받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생각 볼게요. 대피해야 되는지 꽉 잡고 있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렌텍은 VR, AR 구현 스마트 안경 개발, 삼성의 AR 글래스잖아요. 그리고 네. AR 그냥 만들었다. 이것만 있지 지금 AR 안 하지 않나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 오늘장 그럼 이 VR, AR 관련주들이 상승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못지않은 정책처럼 강한 효과를 낼까요? 일단 또 어제 장 마감 후에 또 대통령의 네. 한마디가 또 테마를 형성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규제 혁신 쪽에서 가장 먼저 또 나와야 될 부분 쪽에 하나가 VR, AR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테마가 어제 시간외에서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다들 갔었고요. 오늘도 지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또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입장과 함께 8월 3일 날 또 로드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는 규제 혁신 10대 아젠다라고 해서 10개 정도 정책적인 부분들 또 나올 것이다. 한 기대감에 반영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 혹시 또 이제 오늘은 또 차익 매물이 나와도 또 그때를 앞두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라고는 살짝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오늘 장은 대형주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어떤 주가의 여력들이 그렇게 좀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렌텍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요?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VR 테마파크랑 삼성 AR 글래스 등 이슈가 좀 많았는데 어떤 투자자분들은 개발만 했지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때요? 현재 상황은 좋습니까? 네, 과거에 개발하고 이제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이렌텍 하게 되면 그래도 눈에 띄는 게 휴대폰용 배터리팩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된 업황, 휴대폰 관련된 업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전자담배라고 하는 이것도 KTNG 쪽과 같이 연결해서 이를 생산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작년 같은 실적은 괜찮았는데 상반기는 또 실적이 좀 부진하죠. 그런 쪽에서 하반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좀 대처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아침이 너무 세게 움직이면서 맞아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듯했다가 지금 거래 증가와 함께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당연히 주가의 흐름들은 일단 어떤 탄력을 좀 잃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고점대와 연결돼서 한 5,500원대 이상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데 아직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단기적인 눌림목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4,200원대 이번에 출발하기 전에 나왔던 가격대의 중기 지지권을 지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5,750원, 손절가는 4,900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힘을 썼나 봐요. 네. 지금 구간에서는 살짝 내려와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AR, VR 하면 꼭 꼽히는 종목이죠. 한비소프트인데 전통 강자가 맞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일단 실적이 조금 눈에 띄다 보니까 네. 60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만 조금 좀 도움을 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은 조금 아쉬웠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실적 안정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60점 주셨고요. 한비소프트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토론방에 들어가시면요. 많은 글들이 있는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마가 중요하다. 포켓몬고 때도 게임 출시도 안 했는데 그때 한비소프트가 10,000원을 찍었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대장주가 아니어서 불안하다. 내가 볼 땐 8,000원을 갈다. 뭐 그 안에서 이야기들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게임뿐 아니라 AR, VR, AI, 드론 코딩 되게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어때요? 전통 강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강하시네요. 네, 가격도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토론방에 들어가면요. 네. 자신의 목표가 꼭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소신 있는 매매 좋죠. 네.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흐름들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오늘 주가도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 흐름들이 아무래도 이 VR 게임 전문 업체와 관련돼서 사업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가장 어떤 눈길이 끌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기존 같은 경우도 한빛소프트 하게 되면 기존의 블리자드 게임 쪽의 유통사로 알려져 있으면서 게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인 클럽 오디션도 동남아 쪽에서는 인기가 있다고 하죠. 네. 게다가 또 DJI라고 하는 중국 업체의 드론의 유통 계약도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기대감이 솔직히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유통회사의 단점이 있죠. 특히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관점과 함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다. 이 점이 가장 또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한빛소프트 실적이 좀 아쉽다라고 했잖아요. 네. 뭐 이런 것을 타개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한빛소프트에 대한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주가는 센데 아무래도 좀 저가고 여기다 매수세가 좀 유입되다 보니까 약간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를 제외하고 최근 사업연도를 보게 되면 모두 다 적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쪽에서 해답을 줘야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정부 정책과 함께 혹시나 이제 다양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또 이제 박물관 이런 쪽에 어떤 VR, AR이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또 추가적인 대책이나 흐름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 때 3,2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조금 길게 보게 되면 목표가 일단 4,100원대 부근이 지난 또 고점권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 어떤 목표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까지 4,1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3,200원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죠. VR, AR 하면 앞서 우리 포켓몬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게임이 빠질 수가 없죠. 드래곤플라이를 그 안에서 한번 꼽아봤는데 게임 과연 드래곤플라이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100점 만점의 매력도 점수 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60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오늘 점수들이 높긴 한데 애매하게 높네요. 네, 지금 아직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네. 확실한 부분 어떤 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또 실적 자체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다라고 하게 그렇죠. 되면 점수를 많이 주기가 좀 그렇죠. 그런 쪽에서 마찬가지로 드래곤플라이도 실적 좀 답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켠에 기대는 있는데 한켠에 실적이 계속해서 걸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도 60점이고요.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볼게요. VR과 AR 규제 풀린다. 오늘 되게 토론방에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 이슈가. 또 실체가 있는 건 드래곤뿐이야. 믿고 타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신비 아파트 동남아 시장 확장도 꼽아주셨는데 규제 완화에 오늘 게임주들이 올랐잖아요. 뭐 다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VR, AR과 관련 있는 게임주를 좀 손꼽아 보자면, 추려보자면 무엇이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예전에 제가 즐겨했던 게임 중에 FPS라고 총싸움이 있습니다. 오. 네, 스페셜 포스라고 하는 쪽에서 개발해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벌써 잘하셔요? 좀 현란하죠. 제 손놀림이 현란하죠. 네. 근데 상당히 오래전 얘기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쪽으로 보게 되면 혹시 앵커님 또봇이라고 모르시죠? 또봇 알죠? 아십니까? 네. 네, 그 아직- 로봇인데 네. 또봇. 예, 자녀분도 없으신데 벌써 조카분들의 좋아하는 이 또봇 VR이나 이번에 얘기하는 신비의 아파트 VR 같은 경우도 이 유통 또는 이제 개발 쪽에서 매출이 벌써 잡히는 게 한 49%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회사지만은 그 정도 절반 정도 차지하게 되면 저력이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앞서 토론방에서도 얘기하셨던 뭐 실체라는 부분들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VR, AR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딱 봤었을 때 우아하고 빠져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어떤 컨텐츠의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내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거는 일단 지금 기대감이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드래곤플라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VR 테마파크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 60점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들어가긴 좀 애매한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전반적인 이 VR, AR 관련주는 오늘 대응하기가 참 좀 애매합니다. 특히 지금 잘못 들어가셨으면 벌써 물렸을 뻔하는 이런 네, 어떤 맞아요. 흐름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옷장에 다시 쭉 끌어올린다는 보장들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동향들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2,750원대 부분 특히 박스권 하단부가 이제 지켜지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손절가로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일단 지금 지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약한 다음 저항권이는 3,9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900원, 손절가는 3,15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다 아쉽게 장 초반에만 강했던 VR, AR 테마주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종목도 좀 그렇네요. 덱스터 확인해 보죠. 덱스터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떠올라서 한번 써봤어요. 네. 신과 함께 그 안에서 현란한 시각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덱스터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네, 기술력만 보겠습니다. 네. 70점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기술력이 실적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되는데 그게 조금 아직은 기대감 정도가 아닐까 아란 관점 쪽에서 바라보지만 그래도 기술력은 인정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 기술력은 살아있는데 네. 실적이 다들 아쉽습니다. 덱스터 토론방 들어가 보죠. 이 테마의 흐름은 다음 주까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정부 발표가 다음 주니까 상한가라든가 급등 또 한 번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뭐 비대면도 있고 정부의 정책도 더해지니까 덱스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혜가 있어요? 네, 일단 특수효과 국내 1위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신규 사업 관련돼서 테마파크 쪽의 VR, AR을 신사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대감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네. 특히 요즘 영화관이 많이 위축돼 있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TT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셨던 이 글로벌 OTT 쪽으로 컨텐츠는 계속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 요인들은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앞으로 개봉할 영화 중에서도 계약 체결하는 영화가 많다고 합니다. 외계인 뭐 이런 영화도 있나요? 네. 음향사 원더랜드 뭐 이런 네. 쪽의 영화랑도 벌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들과 또 중요한 건 흥행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같이 나오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반도가 오랜만에 이제 영화관을 두들기면서 네.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거리두기를 하시는 와중에 반도를 시청했는데 네. 생각보다 네. 스코어가 좋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이었죠. 네. 백두산 관련돼서 전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네. 영 뒤끝이 좀 있으면 좀 그렇다라는 네, 반응이 네, 많다 네. 보니까 네.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계속 시도는 하겠지만 이런 흥행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들도 좀 체크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은 있는데 그 흥행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덱스터의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너무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오늘의 또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해서 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네. 한 번에 어떤 중기 저항을 돌파하기 좀 힘들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횡보세로 보이다가 오늘 좀 뭔가 번쩍했는데 네. 지금 다 벽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지금 5,600원대 한 또 6,000원대 부근 정도가 또 강한 저항권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또 4,900원대가 지키는지 이 부분이 좀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면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아마 어떤 눌림목이 다시 이어졌다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8월 3일 전후 정도쯤에서는 다시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혹시 오늘 좀 고가에 들어가셔서 물으셨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다음에 한번 타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덱스터의 목표 주가는 6,500원, 손절가 5,1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좀 손실권이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격 전략 잘 수정해 보시면서 다음에 탈출 기회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